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꼭 한 달 남았네요. 오늘 19일이니까 이제 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각 진영마다 굉장히 분주하고 긴장된 그런 시간들이 점점 더 고조되지 않겠습니까? 후보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의 그 초조함이랄지 네. 꼭 무슨 입시생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제부터 뭐 D-30 이렇게 하나하나 지워 나가실 텐데 네. 아마 지금 그 후보를 보는 부인의 마음은 수험생 자녀를 둔 엄마의 마음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침마당 특별기획 대통령 후보 부인과 함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민주당 노무현 후보 부인이신 권양숙 여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모셔서 이 노무현 후보와의 결혼 생활 두 분도 네네. 어떻게 만나셨는지 예.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시는지 예. 이러저러한 가정사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따뜻한 박수로 여러분이 환영해 예,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권양숙 여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또 궁금증을 대신 풀어주실 두 분이십니다. 김병우 네. 박사님, 이은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굉장히 오늘은 예. 땡기 앉으셨나? 우리도 붙어 앉읍시다. 그러죠 뭐 날도 추운데 그냥 그래요. 가까이 앉으면 따뜻하게라도 보이는데 인사하시는 모습을 뵈니까 네. 인사를 이제 많이 하셔서 이제 만나면 인사가 자동으로 나오시죠. 네. 근데 오늘 저는 분명히 처음 뵙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굉장히 그 친근감이 느껴지는 어디서 한 번쯤은 본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요 예. 피부를 먼저 뵀는데 피부가 고우세요. 감사합니다. 예. 비결이 있으세요? 그런 칭찬은 자주 못 듣는 칭찬인데요. 예. 머리는 어떻게 특별히 누가 만져주신 거예요? 오늘 그 TV 출연한다고 예. 우리 동네 미장원에서 하고 왔어요. 아침 일찍 좀 나오라고 부탁해가지고. 예. 아주, 오래된 단골. 예. 네, 오래됐습니다. 아주 이쁘게 잘 나왔어요. 저는 그리고 이 권여사께서 예. 그 동네 대중목욕탕 있잖아요. 예. 거길 그렇게 잘 가신다면서요? 네, 예전부터 다니던 데라 예. 네. 그냥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어요. 아니 네.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위아래로 훑어보고 그러진 않나요? 낯선 사람은 좀 부끄럽기도 한데요. 네. 대체로 가면 이제 다들 면이 익어가지고 네. 뭐 저희들 그 기사가 좀 억울하게 싶다 이래 싶으면 위로도 많이 해주세요. 벗은 채로. 아주 정말 네. 숨김없는 네, 위로를. 네. 근데 댁에서 댁에들 요새는 샤워도 많이 하시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이 그 심야 전기로 쓰는 그 도움을 그 쓰기 때문에 네. 아침에 그 딴 식구들이 많이 써버리면 물이 모자라요. 더운 물이. 예. 그래서 전 이제 가끔 대중목욕탕에 예. 갑니다. 네. 엄마가 네. 뒤를 밀리는 건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고. 네. 동네 목욕탕에서 해야 집에서 꼴짝거리는 것보다는 예. 걔도 씻은 거답지. 예. 아무래도. 때도 좀 벅벅 밀고 그래야지. 그럼. 요즘 두 분 얼굴 볼 새는 있으십니까? 네, 얼굴을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뭐 저 정 후보 쪽하고 뭐 그 무슨 여론조사 왜 공개 안 하기로 한 걸 공개했느냐 커니 뭐 이래가면서 왈가왈부 지금도 뭐 좀 그렇게 이렇게 뭐 분위기가 좀 그렇던데 어쩌게 들어오셔서 뭐라고 한 그러세요? 어제 저녁엔 조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 이야기를 잘 못 나눴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렇게 예. 좀 복잡한 일이 있으면 괜히 이제 부인 입장에서도 더 신경이 좀 쓰이고 그러시겠어요. 네, 저도 주로 이제 남편 일을 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많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복잡하다 싶으면 집에 들어와서는 좀 푹 쉬게 합니다. 아, 오히려 얘기를 안 하고 네, 네. 마음 편하게 네. 가시고 어떻게 좀 노 후보도 그러시고 권 여사 들으시는 좀 잠은 잘 주무시는 편이세요? 네, 저희들 아주 잠은 잘 잡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이고 그 저 정치하는 분들 보니까 오면 가면 차 안에서 그렇게 깜빡잠으로들 보충들을 하신다던데 그 네. 푹 주무실 수 있는 그 저 습관을 가지신 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바깥 분들이야 뭐 어차피 한 가지 일에만 전력 투구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이 저 후보 부인은 어차피 살림 몰라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모저모
정말 요즘 아주 고된 그런 매일매일을 보내실 텐데 이 댁에 안살림 여러분 구경 오실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저희가 아주 최근의 모습을 카메라를 들고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구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문을 열어보지요. 서재군요. 책이 아유 굉장히 많아요. 이른 아침에 지금 몇 시쯤이었어요? 저희가 찾아간 시간이? 오, 여기가 지금 지금- 6시 전후입니다. 예, 노후버 바지를 직접 다리세요? 네, 아 그래요. 항상. 항상요. 양복 때리는 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도 저건 뭐 자녀들 도시락인가요? 딸아이가 그 도시락을 싸가는데요. 네. 자기가 주로 준비해 갑니다. 네. 제가 잠깐 일 챙겨 봐주기도 하고요. 직장 다니는데도 늘 네, 도시락 직장 싸고 다닙니다. 다니고. 저건 이제 먹고 난 그 우유 팩을 가위로 잘라서 네.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저거 일부러 하신 거 아니고 평소 때도? 평소에도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저렇게 아마 우리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지금은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럼요. 이 청년이 아들입니다. 아이, 예. 키가 크네요. 오, 헤어스타일은 멀리서 보면 아버지 많이 연상이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밤까지만 하면 얼굴은 엄마 쪽이만. 엄마 그 스카프하고 그런 거 좀 사다 둬. 따님. 엄마가 살아 나갈 짬이 영 없네. 그럴게요 오늘. 스타킹 좀 두꺼운 거 하고. 네. 음. 근데 저쪽 강남 쪽으로 출근하니까 음. 오면서 들려갖고 올게요. 그래. 스타킹 심부름은 딸이 다 해주시고. 네. 네. 아, 자녀들 어렸을 적 사진 같다. 예, 가족 사진. 비 오니까 오늘은 이거 입고 가면 되겠다. 아이 다 큰 자녀들 옷까지 다 저렇게 챙겨주세요. 보통 본인이 잘 챙겨 가는데요. 네. 그렇게 바깥 날씨가 지금 어떻는지 잘 모를 때는 예. 엄마가 가끔 챙겨주셔야지. 예, 이거 이제 챙겨줍니다. 조간신문 아마 이렇게 남편 관련 예, 기사를. 관련 기사. 예. 예. 아 홈페이지 있으시죠? 정말 노후보. 예. 네. 저것도 쭉 매일매일 아침- 검색하세요? 예. 검색하시고. 아침에 이제 식구들이 나가고 나면 신문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잠깐 들여다보고 예. 이제 준비가 나오고 아주 바쁩니다. 아침은 얼마나 바쁜지. 네. 이제 시설 찾아가셔서 이제 아이들 뭐 저 기저귀 개는 건가요? 네. 네. 이전에도 저는 봉사활동엔 자주 참여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치고라. 아이고 치고라. 예. 그러니까 이 애기들이 지금 예, 저 아기가 지우라는 아기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내일 네덜란드로 입양대에 가는 아이입니다. 네. 아이가 참 이쁘고요. 굉장히 순해요. 그러네. 예. 아유, 아주 찍소리도 안 하고. 아이고 추워라 추워라. 아이고 미남이 됐어요. 아이고.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드셨겠어요. 네. 이런 이쁜 아기들이. 우리가 그래도 지금은 그 경제가 우리나라도 좀 살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입양대에 나가는 모습은 우리 아이는 우리가 키웠으면 싶어요. 네, 그럼요. 맞습니다. 아이 부끄러워. 어쩜 이렇게 순하게 아이, 퍽 부끄러워. 안기네요, 쟤는. 에이 부끄러워. 바꿨었는데 그지? 그러게. 애들이 참 순하더라고요. 이제 앉는 사람 나름이라 이게 어설피 안 하면 애가 불편해하거든. 얘는 너무 잘 웃어요. 예, 그러네. 손을 빨아요. 애들이 아주 순해서. 이 얘기는 어디 아픈가? 근데 저렇게 이쁘고 건강한 아이는 그래도 입양이 돼 있고 또 이 위탁무가 대리가 키우기도 하는데 얘는 아픈 애구나. 아픈 아이들은 정말 참 불쌍하더라고요. 어디 좀 웃어봐라 방글아. 웃어봐. 웃어봐. 응? 됐고. 이렇게 우리들이 맡아서 기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딸아이입니다, 저 아이는. 아 여자아이인데 네. 또. 네. 제 엄마 이제 아기를 키워보신 엄마로서 저런 아이 보는 마음이 또 남다르셨겠어요. 네. 예.
정말 그 입양돼 가는 모습은 우리가 키워야 되겠더라고요. 예. 예. 우리 아이들 우리가 거두는 네. 예. 지금 저기 대개 이제 아까 아드님 몇 살이에요? 30살입니다. 아까 참 자막에 나갔었지. 따님은 28살. 둘 다 아직 이제 집에서 네, 같이 네, 생활을 네. 하고 있는데 그럼 아드님 뭘 해요? 직장 나갑니다. 직장 네. 어디요? 그 IT 쪽인데요. 그 제가 이야기를 해도 예, 됩니까? 무슨 아이고. 컴퓨터 관련 그런 쪽에 네. 예. 또 따님은요? 다른 대사관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공부 잘했나 보네요, 둘 다. 아버지 백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아유, 아니요, 그 본인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예. 아버지 닮았으면 공부는 열심히 했겠죠, 둘 다. 그죠? 글쎄요, 좀 열심히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랬어요. 근데 성적 가지고 예. 저희들은 아이들을 뭐 야단치든지 그러진 않았어요. 자유롭게 그냥. 네, 예. 아까 자기들이 좀 알아서 하게끔. 예. 예. 따님이 그 대사관에 근무하고 굉장히 좀 캐리어 우먼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 네. 권 여사는 저기 그 전업주부로만 쭉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따님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뭐 어떤 말을 해주셨는지 아니면 이 다음에 따님이 또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희들 세대하고는 다르거든요. 예. 많이 다릅니다. 그 지금 사회 환경도 다르고 또 그 자란 가정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딸아이도 저랑 좀 닮은 것 같은데 많이 안 닮았어요. 자기 그 하고 싶은 일을 아주 희망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 계속 일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앞으로 결혼을 했어도 계속 일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도 그렇게 사실 아주 생각하고요. 어린 나이는 아니거든요. 30살, 28이면 네. 중매 시장에서도 막 나오고 결혼하라 그러고 막 이럴 텐데 그런 압박은 안 주세요? 이제 지금 그 아이들 아버지 일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구조조정할 겁니다. 아이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딸 아들 피곤해집니다. 제가 그 심정 잘 압니다. 뭐 김 박사님 평소에 궁금했던 거 있으면 저는 질문하세요. 그 아까 말씀하실 때 딸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그랬는데 그 반대로 하면 여사님께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못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예.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여건도 있고 저희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원래는 뭘 하고 싶으셨어요? 꿈은? 크게 꿈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 어릴 때 이제 책 읽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면 책방을 하나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책방주의. 예. 돈은 별로 안 되겠네요. 근데 그 저 노부님께서 권 여사님을 우리 집 골동품이라고 그렇게 평소에 말씀을 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마 그 남편에게 제일 오래된 예. 게 그 초등학교 졸업장이고 그다음에 네. 저랍니다. 그래서 제가 골동품이 됐습니다. 거긴 뭐 제일 오래된 그 동네에서 무슨 갑돌이 갑순이 만나듯이 아주 어렸을 때 그렇게 만나셨다면서요? 네, 그 알기는 저희들 그 한 마을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렇지만 서로 이렇게 연인으로 발전하기는 성인이 다 돼서 만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려서 노후부가 워낙 똑똑해서 동네에서 아주 소문났었다 그러대요. 네. 뭐 별명이 노천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천자문을 뭐 몇 살에 때 공부를 잘했어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여튼 시골에서 왜 연애 걸면 예. 아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금세 소문 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살살 이제 보리밭으로 이렇게 앉으면 안 보이는데 주로 어디를 이용하셨어요? 아유, 지금 지나간 일이라 돌이켜 보면 참 아름다운 추억이기도 한데 예. 그때 참 힘들더라고요. 작은 그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저희들 그 뚝길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예. 한 10리길이 됩니다. 예. 그 이제 그렇게 이렇게 다니면서 이 뚝방 연애라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담요를 들고 그게 무슨 얘기세요? 이제 그 남편이 그때 사법시험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땐 그 마을 건너편에 가수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토담집을 하나 지어놨고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 가면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담요를 거기 갖고 간다고 들고 나오다가 예. 저를 만나서 잠시 이야기했는데 예. 그게 그냥 담요 들고 다니는 이야기로 그냥 돼가지고 아주 민망하네요. 동네에서 그렇지. 소문은 조금 예. 다 그 처녀가
담요 하나 들고 토방집으로 돌아가면 공부하랴 연애하랴 바쁘셨겠네요. 그래도 그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 좀 서로 갈등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요. 차라리 결혼을 하고 나니까 네. 훨씬 공부가 안정적으로 됐다고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아니 근데 저는 천재인지는 모르겠고 공부 잘하시는 거는 뭐 확실한지 변호사 붙으셨으니까. 네. 근데 솔직히 잘생긴 얼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까 그 방송 전에 사진을 남편 사진 젊을 때 보더니 잘생겼지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콩깍지가 안 벗겨지신 것 같은데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노부가 미남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세요? 네. 어디가 그렇게 어딜 보면 특별히 좀 멋있게 생긴 거 아닌가요? 콩깍지가 아직 못 벗겨졌습니다. 네. 김명우 박사님이 좀 진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래가는 증상은 무슨 증상이에요? 근데 노부께서 주름살 제거 수술하셨다며요. 네. 아 그건 그렇습니까? 찬성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 이마에 저희들이 일자주름이 아니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공인이다 보니까 선거를 여러 번 치르면 아주 찬반양론이 굉장합니다. 그 주름이 안 좋다, 좋다, 뭐 그걸 지워야 된다. 요즘 좋은 그 기술이 있어서 그걸 지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아마 주위에 그 근유가 있었나 봐요. 한번 해보라고. 네. 같이 가서 그 요즘 그 하는 볼독스 예, 주사인가 그걸 예. 맞고 왔는데요. 네. 부작용이 나가지고 아주 혼났어요. 아니 그러면 네. 그거를 그 상의를 하고 나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하신 건가요? 그냥 가서 하고 왔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그 상의 안 하고 하시는 게 많으신가요? 큰일을 정할 때는 정한다든지 어떤 그런 가령 저희들 아이들 요 최근에는 아이들 직장 문제 이런 게 있으면 네. 하루에 이 의견 조정이 안 되면 이틀 살도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그 주름에 대해서는 그 하도 여러 번 예. 하는 사람들로부터 듣고 했으니까 예. 그냥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 집에 와서 뭐라 하셨어요? 아이고 내 말 안 듣더니 또 이러진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네. 그 부작용이 생긴 줄 모르고 네. 아 잘했어요. 그 효과가 정말 좋을라나 예. 저도 아주 기대를 했는데 아유 지나고 나니까요 그게 예. 아주 몇 달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네. 그 잘생긴 얼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큰일 날 뻔했어. 아니 근데 보면 이렇게 아니, 미운 구석이 없는 얼굴이세요, 그죠? 네. 예. 이렇게 저는 우연히 걷는 모습을 여의도 이런 모처에서 본 적이 있어요. 혼자서 이렇게 뚜벅뚜벅 그날 무슨 일이 있으셨든지 저고리도 안 입으시고 네. 뒷짐 짓고 비서관 한 사람 없이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참 듬직해 보인다. 남자끼리 또 보는 시각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참 듬직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어떤 들었었어요. 면이 마음에 딱 드셨던 거예요? 그 연애하던 시절부터 해서. 전 그 사실 그 이리 뚝길이라는 게 이렇게 걸어가면 멀리서도 사람이 보이잖아요. 30년 전 뚝길로 갑니다. 네. 보이면 그 길을 아주 씩씩하게 걸어요. 아마 어떻게 하면 제가 멀리서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예, 예. 아주 어깨를 척 펴고 예. 이렇게 아주 씩씩하게 걸어요. 근데 그 걸음이 좋아서 전 그 남편한테 마음을 좀 뺏겼는데요. 요즘 그 걸음 때문에 또 지적을 많이 받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약간 이렇게 예, 예. 흔들흔들하게 예. 걷는 모습이라고 네. 또 지적을 또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려면 걸음걸이도 마음에 드는 건가 봐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래요? 비기 싫으면 뒤꿈치도 비기 싫고 이쁘기로 하자면 별게 다 이쁘다니까요. 근데 두 분이 그 전통 혼례를 올리셨대요. 네. 어떻게? 그때 진영읍에는 결혼 회식장이 없었고요. 예. 두 사람이 다 진정에 사는데 또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예. 뭐 부산이나 마산을 나가기도 좀 그렇게 해서 그냥 저희 친정집 마당에서 예. 이렇게 했습니다. 아, 어머. 아유, 옛날 잘생겼다. 옛날 사진. 결혼식 올리기까지 양가에서는 그러면 적극 찬성하시는 입장이셨어요? 아니었습니다. 저희 그 친정 아버지 일 때문에 시대역 쪽에서는 걱정을 하셨고요. 혹시나 사법시험이 합격이 됐을 때라도 네. 그 발령받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예. 걱정을 하셨고
저희 친정 쪽에서는 또 상고를 나와가지고 네. 사법시험이라는 게 그게 쉬운 시험이 아닌데 네. 그 준비하고 있으니까 딸이 또 고생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반대를 네, 좀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니까 어른들이 반대하니까 더 하고 싶으셨죠? 글쎄요. 그 친정 아버님 쪽 무슨 과거 무슨 이전에 경력 무슨 때문에, 예. 경력 이런 것 때문에 네, 어디선가 본인이 또 이렇게 한마디 한 게 있대요 노후부께서. 네. 네. 남편이 그 저희들 그 지난 경선 과정에 네. 저 상대로부터 그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게 그 남편의 뭐 그 색깔까지 이렇게 사실 그 남편 저희 그 아버지를 만나질 못했어요. 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만나본 적이 없는데 색깔까지 이렇게 색깔로까지 공격을 당하니까 제가 네. 굉장히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부모님 일이고 하니까. 그럴 때 이제 남편이 또 일요일 집에 들어오면 예.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났거든요. 예. 왜냐하면 전국으로 이렇게 다니니까 각기 그 다른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 예.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만납니다. 그, 걱정하지 말라고. 예. 그때 사실 예. 굉장히 노 후보가 여성표가 올랐을 거예요. 장인의 뭐 사상이나 이런 문제로 됐을 때 그렇다면 장인 때문에 사랑하는 가로 열고 사랑하는이 꼭 쓰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하고 또 웅변조로 얘기를 해서 네. 저 좀 뭉클했었어요. 네. 사실 이제 그게 대구 경선 때인데요. 네. 아주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경선장에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몰랐어요. 예. 그렇다면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예. 이야기했는데 저도 울고 제 주위에 다 울었어요 그날. 진짜 뭉클. 예, 너무 가슴이 아니 그때는 찡하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을 주셨을 것 같은데 네. 보면은 아까 뭐 미남이라고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볼수록 귀엽고 정이 든 얼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보다 사실 그런 남자 위험하거든요. 예. 아니 여성들이 허물없이 다가갔다가 이렇게 그냥 할 수가 있어서 혹시 다른 여자 문제로 속썩인 적은 없으세요? 그 잘난 남자가 왜 없었겠어요? 정말 빠져 있으시네요. 아니 그 저기 뭐 그 옛날에 절 약을 올리면 뭐 아주 자기 뒤에 아주 줄을 많이 서가 있대요. 제 뒤에 그러니까 여성들이. 예. 그렇게 약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부부라는 게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뭐 나가서 인기 있는 건 정치인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또 본인이 처신을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렇게 쏟고 삽니다. 아니 정말 그 저 유행가 가사처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당신만 그러니까 금이랑 다시 결혼 남편을 선택할 용의가 있으신 거고요, 그렇죠? 글쎄요, 저 그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저 한번 당신 다음엔 우리 만나지 맙시다 이러니까 네. 자기도 응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속마음이 좀 뭐 아니리라 이렇게 예. 생각을 하면서 예. 그래 만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분이 서로 이렇게 네. 말씀하실 때 어렸을 때 친구라 그런지 이렇게 뭐 농담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외모적인 이미지로는 다소 보수적인 부분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 들리는 얘기로는 예. 거꾸로 그쪽에서 쥐어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살면서 아마 절 많이 그 지연제가 좀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어 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아닌 게 노후보 보세요. 잘 지어 살 아니, 남자 안 그러면 같이 왜- 한 게 안 생겼어요. 아니 별명이 왜 하필 훈육주임이에요? 그거 다 뜻이 있는 별명 아닙니까? 부인 별명이요? 예. 예, 그게 아마 그 집에도 일찍 못 들어오죠. 아무래도 가정에 예. 그 이렇게 정치를 하다 보면요, 가정에 그렇게 자상한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 자기 개인 시간을 바깥에서 많이 보내니까 그러다 보면 그 제가 아마 좀 무서운가 봐요. 그러니까 성격상 노부께서는 좀 이렇게 무슨 일을 이렇게 벌리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실수도 좀 잦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렇게 옳다 싶으면 갑니다. 가죠.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내 쪽에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쪽에서 일을 하는 쪽을 갖다가 지적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럴 경우가 들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큰 방향은 예. 한 분들이 생각하는 거와는 달리 잘 맞아요. 예. 잘 맞는데 아주 사소한 문제, 그 사소한 문제 뭐 옷을 제가 좀 밝은 옷을 입고 싶다든지 뭐 가령 젊었을 때는 그 좀 그렇게 치마 기장이 짧다든지 그런 게 들어 안 있습니까?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들어 부딪혔어요. 네. 아마 관심이 많아서 그랬던지 그렇게 하지 마라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전 또 그거 하고 싶어서 고집 부르기도 하고 네. 아주 그래 사소한 문제로 들어 디각대각하죠. 네. 예. 그런 가운데 오늘은 아주 치마 길이가 적당하시네요. 자 그러면 그 노부께서는 노래방이나 이렇게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주로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흘러간 옛날 가요는 다 잘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노래 잘하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애창곡이요. 뭐 돌담길 돌아 뭐 이런 거 하숙생 뭐 나훈아 노래 돌담길 돌아. 예, 예, 노래가 그-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그건 네. 돌담길 돌아서며로 나가면은요 권 여사님이 이전에 또 한 여자가 있었을 거예요. 아유 왜 그러세요? 지금 남의 아니요 집안에. 노래 애창곡이 되게 자기 얘기라니까요. 그게 아이고 참. 아니 맞습니다. 저 밤차로 떠난 여자를 불러서 밤차 떠난 여자도 있어요. 돌담길 돌아서는 여자도 밤차로 있고. 누가 떠났냐고 네. 한번 다퉜어요. 아니 근데 워낙 노래를 잠자면서 노래하신다는 얘기 뭐예요? 그 창고대가 버릇 중에 하나가요. 예. 창고대를 하는데 대체로 사람들이 창고대를 할 때는 이렇게 우물우물 옆에 사람이 잘 알아듣지 못하게 예, 하는데 예.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입니다. 똑 부러지게 노래를 불러도 한 소절을 딱 부릅니다. 예, 딱 부르고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대화하던 게 낮에 대화하던 게 창고대로 나와도 예. 분명하게 한 토막을 그대로 합니다. 아이고 뭐 싫어. 가만히 자고 있으면 옆에서 돌담길 그렇지. 돌아서면 그건 아주 씩씩하게 큰 소리가 납니다. 노래도 네. 잠꼬대도요? 네. 권 여사님께서는 그러면 평소에 잘 부르시는 노래가 뭐예요? 저도 뭐 가요에 가요 중에서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예. 노래 시키려고 그러시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오늘 무슨 노래를 부를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평소에 부르시는 제일 잘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예. 뭐 동반자, 질레꽃, 또 작은 동반자. 연인 뭐 그런 걸 주로 부릅니다. 질레꽃. 작은 연인들. 질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거기는 뭐 별로 터집 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준비하신 곡은요. 예. 사랑으로 사랑으로 네. 해바라기의 노래. 예, 여럿이 부르기 좋은 노래인데 네. 아시는 분들 있으면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창을 같이. 해주십시오. 예, 자, 그러면 청해 듣겠습니다. 예.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잘 들었습니다. 앞에 가사 들고 있는 분 수고했어요. 많이 팔이 아프지? 우리 저 심수선 씨 아,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발음을? 이름이 왜 하필 심수천이가 돼가지고 몇 점? 참 노래는 이게 사람마다 다 노래 보이스 예. 이게 목소리 예. 색깔이 있는데 예. 우리 권양숙 여사님 목소리는 아주 구수한 된장 같은 목소리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예. 예. 78점? 예. 많이 주셨네요. 시간 있으면 찔레꽃을 하나 더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로 이렇게 그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사시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또 한편에서는 생활인으로서의 어떤 부딪힘이라고 그럴까? 만에 하나 이렇게 서로 부부싸움을 한다 할지 그러면 어느 쪽에서 먼저 말 걸어요? 주로 남편이 먼저 걸어요. 네. 뭐라 그러세요? 그 남편은 화가 나든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일단 그 잡니다. 네.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고는 속이 좋으신 거예요. 낮잠을 자고. 그러고는 뒤끝이 없나 봐요. 예. 그러고는 나와가지고 예. 여보 밥 먹자 이럽니다. 그러면 전 또 식사 차리고 예. 그래가 그냥 하해가 됩니다. 예. 네. 두 분이 다 속은 좋으시네. 한숨 자고 일어나서 밥 먹자. 그러면 그냥 그 말씀은 화난 주제가 어떻게 해결 안 된 거 아니에요? 곧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조목조목 따져 들어갑니다. 그 여사님께서 대부분 다 참는 거 아니신가요? 아니요, 그 사실 그렇습니다. 남편이 화가 먼저 한 상대방이 먼저 나가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내니까요 손해더라고요. 서로가 손해예요. 네. 전 제가 많이 화가 나가 있을 때 남편이 꼭 내가 하는 걸 잘못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럴 때 남도 그렇겠다 싶어서 제가 한 텀 놓춥니다. 네. 그게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한참 살다 보니까 그 방법은 예, 남편이 하고 지키는 건 그 부인께서 그걸 하시는 거거든요. 남편도 여사께서. 그렇게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이제 아주 화가 제가 많이 날 때는 남편이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을 이렇게 돌리다가도 안 되면 예. 그냥 설 자리를 피해버려요. 이게 한 호흡을 두는 게 사실 이게 제일 그 효과적인 화해 방식인데 그게 사실 화난 마당에 그 한 호흡 둔다는 게 보통 인내 가지고는 쉽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 노무현 후보가 스타가 된 게 청문회를 통해서였잖아요. 나지막하게 말하면서 이렇게 사람 이렇게 가슴 팍팍 긁는 말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예리하기도 했지만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러시나요? 안 될까? 글쎄 우리는 보통 어조로 합니다. 보통 부부들이 싸우는 것처럼. 예. 근데 남편이 워낙 더 변호사 아닙니까? 제가 말로서 이렇게 하면 그게 참 이기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텀 놓쳤다가 그럼 그때 서로 대립됐던 문제가 한순간만 지나고 나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럴 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아마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변호사 부인도 불리하고 보면 이 선생님 댁 부인도 불리하실 것 같아요. 말씀을 워낙 잘하셔야죠. 그냥 평소 때 말 잘하는 거하고 싸울 때 말 잘하는 거하고 틀려요. 그럼 싸울 때는 아무 소리도 못해요. 왜냐면 여자분들은 웬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지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 옛날 거 쫙 나오면 할 말이 없어. 싸울 때 말은요. 네. 남자가 여자를 따라갈 수가 못 없어요.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얘기하면 남자는 데데데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못해요. 그게 안 돼. 방송하듯이만 돼도 그래 반은 이길 것 같은데 안 돼. 그래 언제 정말 화가 나는 뭘 한번 이렇게 툭 건드린 날이 있으셨다면서요? 네. 예. 그래가지고 옆에 선풍기가 있었는데 예. 발로 찼어요. 예. 근데 자기 발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가정의 일을 한번 책에다가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 화난 중에도 아이고 자기 발은 얼마나 아플고 그 생각이 아니요, 고소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누가 더 잘했나? 네. 신혼 때 얘기 혈기. 네, 신혼 때. 그럼 그때 선풍기 꽤 비쌌을 텐데. 사실 그 선풍기가 그 동네 그러니까 귀한 거니까 자기가 예. 아마 기억을 오래 하는 것 같아요. 그 동네 선풍기 처음이었거든요. 그 요즘으로 말하자면 자동차 한 대를 부신 거네. 자동차만큼은 아니라도 참 귀한 거였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댁에서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것 저희에게 좀 공개하실 수 있는 거 부탁을 드렸는데 뭐 좀 찾아보셨어요?
사실 그 나오면서 좀 이렇게 들고 나오려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희들 이사도 많이 다니고 네. 이게 지나고 보니까 참 소중하다 싶은 걸 옛날 거고 흥글하고 소중하게 간직한 게 없더라고요. 예. 없어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참 후회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제일 기억이 남고 제일 좋았던 일이 남편이랑 살면서 남편 사법시험 됐을 네. 때를 제가 그렇게 가슴이 간직하고 있는데 네. 아마 저 그 합격증이 있을 거야. 예. 그 합격증이 저에게 제일 좋은 그 소중한 그게 되겠다 하고 네. 어젯밤에 들어가 찾았어요. 예. 찾으니까 마침 수험표까지 돼가지고 네. 30년 된 그 예. 네. 뒷바라지 끝에 네. 합격한 이게 이제 이게 수험표. 예, 수험표입니다. 잘생겼네. 한번 보세요. 예, 이렇게 이제 여기다 다 붙이시고 이제 그러고 이제 시험장을 들어가시지 않았겠습니까? 예, 사진 예. 이 사진 보고 아까 잘생겼다고 하신 그 네. 사진이었죠? 네. 아, 머리숱이 아주 많으시고. 네. 예. 6010번 수험번호. 네. 예. 그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드디어 응시를 이게 해서 합격 이거는요, 증서 예. 총무처 장관. 이거는 그 사법시험 합격 증서가 아니고 예. 네. 우리가 대학을 못 나왔으니까 예비 시험이 있었어요. 아, 고등학교 졸업하던 그 해에 예비 예.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럼 말하자면 이게 대학 졸업 시험이나 같은 겁니다. 예. 대학 졸업자에 한해서 사법시험 칠 응시 자격을 줬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 네. 칠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고등학교 예. 졸업하고 바로 이 자격 시험부터 쳤어요. 66년도에 그리고는 이제 예, 군에 군복무하고 군복무하고 또 책값 벌러 뭐 노동 현장에도 가고 하고 그랬습니다. 결혼하고 이후 큰 아이 낳고 예. 그러고서 이제 예. 합격 이게 증서.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총무처 장관을. 66년에서 75년으로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아유. 그 토굴에서 예. 마침 9년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군대 갔다 와서 군 아, 복무 그거 다 마치고 합쳐서. 예. 그리고 또 한 번에 붙은 거예요 사법시험을. 네 번에. 예. 그 당시 저기 지금은 안 갖고 계시지만 그 큰 아이가 막 낙서한 저기 그게 네. 이렇게 기억이 나신다 그래요? 아이를 그 저희들 큰 아이 낳아 가지고 키우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 남편이 집에 와서 책을 보면 아이가 연필이랑 책을 싹 빼들어가 책에 이렇게 낙서도 하고 뭐 일론 효능도 내고 하면 가만둬요. 실증 낼 때까지 가만두고 보고 있다가 화를 안 내고. 예, 아이가 이제 책 두고 한참 하다 보면 애들은 또 딴 쪽으로 마음을 돌리니까 나가고 나면 또 자기가 보고 그래 그 책이 참 소중하다고 한참을 보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 키우면서 공부했다고. 네. 그 다 법률 서적이거든요. 한참을 보관을 했었는데 네. 언젠가 그 누가 아주 어려운 사람이 와서 그 우리는 합격하고 어려운 사람이 와서 자기가 다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 예. 그러면서 하니까 그 말에 감동을 받았었나 봐요. 우리 책을 다 내주더라고 그 학생에게. 내가 이 보던 공부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낙서를 해놨지만 자기가 또 이렇게 메모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거 갖고 가서 보라고. 그렇게 네. 줬어요. 아. 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제가 다 잘 보관을 했을 걸. 그 사람도 아마 싶은 붙었을 아쉬움이 거예요. 있습니다. 네. 아 붙었어요. 네, 네, 오 붙었어요. 진짜 그랬네요. 예. 아유 저 그 아까 그 큰 아들이 아주 네. 어렸을 때. 네. 네. 이 무슨 명- 당시가 이제 그러면 노 후보가 아직은 공부 중인. 네, 네. 예, 네. 고시 공부 네. 중인 그 시절. 네. 어디 명절날이었나 보지 한복을 색동을 이렇게 그냥 입으시고 추석이요. 어디 저기 예. 뜰 안에서 이렇게 근데, 집이었습니다. 예. 네. 우리 집.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눈치 보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래도 벌이를 해야 되는데 토굴에 들어앉아서 공부하고 있고 애는 낳고 애는 커가는데 그러면 시집에 들어가서 사셨을 거 아니에요. 네.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그렇게 네. 살았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볼 때 곱기만 하셨으려고요. 참 그 남편이 경제력이 없는 게 참 힘들었어요. 네. 그 남편은 공부를 하면서 경제력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을 또 더 써야 돼요. 그렇죠. 자기 책값이라든지 공부하는데도 돈이 꽤 들거든요. 네. 드는데 전 또 아이까지 나아가 있으니까 생활이 참 어려웠는데 네. 그 다행히 우리 그 시숙 되신 분이 배려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
어렵지만 그렇게 지냈어요. 지금 아마 시어머님 그러면 네, 지금은 저 우리 노부님이 시어머님이세요. 대단히 네. 그 어머님 쪽이시구나. 돌아가셨는데요. 네. 네. 아주 호랑이 시어머니였어요. 저 뭐 대단하시거든요. 네. 겪으신 게 조금 있으시군요. 네, 저 그때는 젊을 때는 왜 그렇게 잠이 모자라는지요. 예. 아이 일어나서 아이 밤에 전 몇 번 먹이고 남편 공부하고 늦게 들어오니까 또 남편 보고 언제 잤는지 모르겠어요.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분간이 잘 안 돼요. 그러는데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시어머니 있으니까. 네. 근데 시어머니가 야야 이러면서 문을 탁 열고 나오시면요. 네. 제가 그냥 가슴이 여기 있다가 그냥 뚝 들어 어떻게 일어나서 밖에까지 나오는지 정신없이 나와요. 예. 참 잠이 모자랐어. 시어머님들이 또 되게 잠이 없으시잖아요. 그러시죠. 네. 그랬다가 이렇게 합격증을 받으셨으니 눈물 나셨겠어요. 이날은 진짜. 그렇습니다. 참 많이 울고 네. 그 잔치를요 일주일 그건 한 달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동네 잔치. 네. 그렇게 하면서 참 그 기쁨의 눈물이겠죠. 네. 아주 참 대단했습니다. 네. 우리 진영 업 생기고 처음이었거든요. 네. 읍 생기고 처음이었으니까 집안의 경사가 아니라 진짜 온 고을의 경사 아니었겠습니까? 온 마을 전체가 네. 그냥 끝없는 잔치였어요. 오면 가면 저기 노부님 댁 지나가면서 다 노천제네 집이라고 했음직하잖아요. 이렇게 상고 나와가지고 아까 그런 또 과정을 다 수료한 끝에 그래요. 정말 천신만고 그때 이제 합격을 받아냈으니까 그 감격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자 여기서 저희가 네. 준비한 영상 질문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그 최근 이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 가운데 15가지를 준비했거든요. 네. 그거 고르시는 거 이제 여사께서 고르시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지금 휴대용 컴퓨터를 들고 계시죠? 이 휴대용 컴퓨터를 드시고요. 제가 이제 질문을 시작을 하면 하나, 둘, 셋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영상 질문 첫 번째입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뭡니까? 신용카드. 네.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카드 참 갖고 싶었어요. 예전에 없을 때요. 우리나라에 미처 생기기 전에 외국에서는 카드를 쓴다는데 야 어떤 건가. 과연 그게 돈으로 현금으로 이렇게 그게 계산이 되나 참 궁금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카드 들어왔어요. 참 갖고 싶었는데 아마 저 카드가 상당히 편리하고 그 우리 경제 생활에 유용하게 쓰인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지금은 또 사회적으로 카드에 대한 인식 때문에 좀 사회에 좀 나쁜 배단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옛말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이랬는데 저게 눈에 안 보이는 외상이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카드가 생각들 잘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쓰시면서. 실례지만 지금 카드 몇 장 갖고 계세요? 저는 한 장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분께서는 노후분 2장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주로 왜냐하면 이거 개인적으로 쓰는가 하나랑 하고 공적으로 쓰는 건데 저희들 식구끼리 이렇게 식사를 나가도 꼭 개인 카드로 쓰세요. 그러면 애들은 지금 이제 직장 생활 하니까 애들은 카드 몇 장씩 있는지 아세요? 아이들도 2장, 우리 큰 아이는 한 장입니다. 예. 큰 아이는 직장 가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한 장인데 딸은 2장인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여자가 씀씀이가 더 많거든요, 사실은. 아니 요즘 뭐 저기 할인 혜택이 있다고. 예, 있어요. 네, 극장 젊은 가도 아이들이 깎아주고 예, 그래요. 많이 가는 예. 그런 게 있다고 하나 더 갖고 있는 네. 거더라고요. 네. 하나 더 해봐요? 아유 그럼요, 네. 5개 한 하셔야죠. 5개를 해야 돼? 어제도 5개 하셨어요. 예, 아, 그럼요. 그렇습니까? 영상 질문 두 번째입니다. 예. 문제 주세요. 자, 이 가운데 어떤 분인지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연하의 남자. 아유 가슴 떨립니다. 네. 그 저희들 때만 해도 그 뭐 당연히 남자가 저희들 1살 차인데요. 많은 네. 걸로 이렇게 알았는데 요즘 또 한두 살 이렇게 그 연하의 남자랑 결혼하는데 보기가 좋더라고요. 예. 아드님이 며느리를 한 10살 차이 나는 연상의 며느리 데리고 오신다면 진짜. 네. 요새 드라마에 뭐 고독 보면 애 딸린 여자들이 예, 이렇게 또 예. 인기를 있는데 어떠실 것 같으세요? 조금 충격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드라마니까 그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아마 실제 내 며느리가 그렇게 오면 상당히 충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그래요. 아직은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대단 예외적인 경우로 우리는 이렇게 근데 인식이 돼 젊은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 점점 예. 많아지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세요? 남 얘기 같지 않으니까 그래요. 영상 자, 질문 세 번째 예, 세 질문 번째 시작합니다. 예, 질문 주세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뭐예요? 러브 호텔. 오늘 질문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예. 어유. 전 이번에 또 제가 이렇게 전국을 많이 다닌 게 이번 국민 경선 때 다녔었는데요. 네. 다니면서 보면 밤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려가지고 어떤 도시로 들어가는데 예. 그 도시 입구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너무 화려하게 그 예. 마법의 성처럼 막 이렇게 있어요. 예. 그게 다 저는 러브 호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마을이 생기기 이전에 마을 입구에 저런 게 먼저 생길까? 과연 저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네. 저게 왜 생겨야 되나?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뭐 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면 주택가 학교 근방에까지 들어선다고 하는데 정말 저런 건 좀 사회 정화 차원이라고나 할까요? 예. 좀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물침대를 본 적은 있습니까? 본 적은 없는데 예. 지나가면 간판에 물침대 써놓은 거는 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물침대 이래가지고 왜 그 저기 고무로 이렇게 바람 넣어가지고 왜 이렇게 튜브 있잖아요. 그 저 군인용 튜브 이렇게 매트처럼 생긴 거 그걸 물 위에다 띄워놓고 거기 들어놓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물침대를 일반 가구점에서도 팔아요. 가구 이거 물러보면 아유 됐어요. 아니 눌러보면 그만. 꼴락꼴락. 아유. 근데 말씀하신 게 센스가 있으세요. 저 본 적은 없고 지나가다 간판에 써 있는 거 봤습니다. 자, 영상 질문 네 번째 질문 그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질문 주세요. 이제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모피코트 일십100 천만 얼마요? 일십100 천만 1,900만 원. 동그라미가 너무 많으니까 저런 모피코트가 있대요. 자동차 한 대 값이네요. 그럼요. 자동차를 저렇게 입고 다니면 좀 무거울 것 같아요. 모피코트 없으세요? 전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살이 좀 있어가지고 입으려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네. 남편한테서 받은 선물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선물이 뭡니까? 옛날에 그 전자계산기가 처음 거의 보편화되기 전에 일본 갔다 오면서 전자계산기를 하나 사다 줬어요. 요거 반쯤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좋아가지고요. 참 자랑스럽게 이래 해가 다니는데 그게 좀 오래 쓰니까 그 뒤에 우리나라도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오고 네. 또 뭐 제가 또 시력이 나빠지니까 그 할자가 큰 게 필요하고 해가지고 네. 그냥 뒀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참 그 기억에 남고 예. 전자계산기. 네.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 진출을 안 하시고 그 저 합격 사법고시 공부 합격하셔가지고 변호사 쪽으로 쭉 가셨으면 네. 저런 거 한 벌 사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을 텐데 간혹 그런 것이 좀 이렇게 뭐랄까 아쉽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물론 저런 건 개인의 그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취향도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네. 전 좋은 모직 코드가 더 좋더라고요. 모지 코트가 네. 그래요. 영상 질문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해, 예. 다섯 번째 질문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이거는 노후. 노후. 이제 저 정도의 연령이 되면 시어른이 계시든지 친정 부모가 계시든지 연로하세요. 그리고 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사실 저희 친정 어머니도 82세신데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이제 어떤 건강하게 계시는 부모님은 별 부담 자식에게 부담이 되진 않는데요. 가령 어떤 노후 질환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가족이 그걸 다 감당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네, 네. 가족이 감당하기 어렵고 그리고 제가
무료 급식 하는데 가서 무료 급식을 해보면 노인분들이 참 많으세요. 많으신데 날씨는 지금 추워지잖아요. 예. 가족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으실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며 앞으로 우리 노인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정책을 맡아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여긴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부모를 모시는 심정으로. 예, 능력이 없으시잖아요. 네. 노인들이 우리 자식에게 다 바치고 네. 능력이 없으시니까 이 능력 없으신 분들은 예. 우리 젊은 사람이나 이 국가가 예. 봉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아주 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 노후보다 아마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노후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으셨어요? 전 보험을 하나 들어놨습니다. 연금 형식 보험. 네. 지금 한 5년쯤 됐습니다. 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네. 조금씩 그렇게 네. 부어넣었습니다. 이게 사회보장제도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보험 쪽을 선택을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60살부터 이제 한 푼씩 나온대요. 아주 심각한 그 문제는 또 심각한 건강, 대로 재밌는 건강- 문제 재밌는 대로 잘 들었습니다. 예, 건강 관리를 따로 하세요. 노 후보님께서 아침에 뭐 개인적으로 하시는 운동이 있습니까? 일정이 항상 아주 팍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 운동할 시간을 내기는 어렵고 네. 아침에 대신에 잠을 조금 줄입니다. 5시에 일어나 가지고 마루에서 혼자서 맨손 체조를 합니다. 나름대로 개발한 게 있어 가지고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걸 좀 찍어가지고 상상이 막 머릿속으로. 그 이제 스트레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몸 풀기 운동 같은 걸 겸해서 아침에들 한 가지씩들은 다 해요. 그러니까 어느 거 보면 되게 웃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모신다고 해서 저희가 네. 시청자 여러분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침마당으로 대신 문의해 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시청자들께서 궁금한 질문들을 이것저것 해 오셨습니다. 네. 이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가정 안에서의 궁금한 그런 문제를 드리는 것도 있고요. 여기 있어요. 예. 시청자 질문. 대통령 아들들이 임기 말에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아들과 친인척 관리를 어떻게 엄히하실 것인지요? 예. 시청자들께서 이런 점 궁금하시대요. 예. 사실 저희들은 가족이 얼마 안 됩니다. 가족이 아주 작습니다. 노 후보가 지금 이남 이녀시죠. 큰 형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전 일남 삼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들도 몇 명 되지를 않아요. 가족이 아주 작은데 그리고 보통 서민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저 남편에게 가족 문제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의 집안일은 제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합니다. 남편이 신경 쓰지 않게 책임을 지고 하는데 아마 이 모습 그대로 가게 아주 걱정 안 끼치게 잘 할 것 같아요. 네. 요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 후보께서는 직선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실제 가정 안에서는 어떤 분인가요? 조금 그렇습니다. 예. 네, 직선적이고 솔직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도 그러고 저에게 하는 것도 그러고 좀 솔직하고 좀 직선적입니다. 예. 저는 그런데 또 그런 말씀도 들어봤어요. 두 분이 밤에 불 끄는 걸 가위바위보를 하신대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통하지는 않는데요. 젊었을 때는 그런 게 통했거든요. 예. 젊었을 때는 바닥에다가 방바닥에 요 깔고 이렇게 자면 항상 불 끄는 데는 저 벽에 높이 붙어 있어요. 그럼 서로 추운 겨울에 불 끄러 가기 싫어가지고 남편 보고 좀 끄라고 이래도 잘 안 끄거든요. 안 끄면 님도 눕고 나도 눕고 저 등불은 누가 끄나 이러면 에이 이러면서 가서 끄고 옵니다. 끄고 오고 또 그 뒤로는 또 그것도 좀 안 통할 때는 이제 가위바위보로 해가지고 재밌겠다. 근데
재밌겠다. 굉장히 알콩달콩한 네. 과정이긴 한데요. 제가 부인이라면 저는 많이 속을 썩었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고생 끝에 변호사에서 좀 그러니까. 따뜻하게 살아보나 했더니 갑자기 뭐 인권운동 하신다고 하고 또 이제 정치 또 나신다고 해가지고 갖은 뭐 바람도 맞으시고 얼마 전엔 친구 또 보증도 잘못 쓰셨나 해가지고도 속 썩이시고 할 때 남편이 제일 얄미웠을 때가 언제인지 너무 사이가 좋은 것 미웠을 같아서 때? 약간 심술이 나서 물어보는 질문인데 얄미웠을 때는 그럴 때가 아니고요. 네. 집에 전화를 안 합니다. 네. 전화를 안 하고 있으면 왜 옛날에 왜 동전 이렇게 넣어가 할 때요. 왜 전화를 요즘은 휴대폰 이렇게 전화 시설이 좋으니까 잘 되는데요. 왜 전화를 안 했냐 이러면 동전이 없어서 안 했다고. 근데 어쩌다 보면 동전이 호주머니에 있어 20원 나옵니다. 20원 나오는데 얼마나 얄미운지 아니 20원 있는데 왜 안 했냐고. 그럴 때가 참 얄밉더라고요. 예. 가끔 보면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네. 예, 언제 한번 그런 적도 있으시대요. 통금 있던 시절에 한번 네. 엉뚱하게 진짜 통금에 걸렸는데 노후부께서. 예. 통금에 걸려가지고 집에는 와야 되는데 통금에 걸렸어요. 통금 있을 때 그러니까 그 파출소에 가가지고 우리 지금 아내가 지금 해산을 하는 해산기가 있는데 집으로 꼭 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고 하니까 또 안 잡고 그 지나가는 화물차 그때 화물차는 아마 통과했었던가 봐요. 화물차에 얹혀가 집에 왔어요. 그때 경찰이 도와준다고 같이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 좋은 경찰관 만났네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쯤에 저기 노부께서는 어디 계시는 줄 스케줄을 아세요? 오늘 지방 갔습니다. 아, 지방 네. 계시군요. 가신 길에 보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글쎄요. 좀 민망하시더라도 그 남편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시면 편지 써본 지 오래되셨죠? 제일 어려운 숙제였어요. 그 아주 밤새 끙끙 아주 네. 고민하셨을 텐데 그 편지를 남편에게 예. 드리는 편지를 같이 좀 들어볼게요. 예, 예. 근호 아버지 보세요. 여보, 새벽에 잠시 눈을 붙이고 집을 나서는 당신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그동안 당신과 제게 많은 시련과 역경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씩씩하던 그 그릉거리는 여전하던군요. 여보, 힘드시죠? 항상 강한 줄만 알았던 당신이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금쪽 같은 희망돼지 저금통을 받고는 눈물을 걸썽거렸습니다. 그날 당신 곁에 서 있는 동안 정치를 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사랑하고 희망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힘들어도 그 길은 가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야 한다면 차라리 대통령을 안 하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던 당신. 아유, 죄송합니다. 예. 무뚝뚝하기만 하던 당신의 속 깊은 사랑에 저는 말없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당신 곁을 지켜온 바위같이 앞으로도 당신 곁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여보, 끝까지 힘내세요. 읽으니까 감정이 복받치네요, 그냥. 시간이 빠듯해요. 늘 이렇게 그 끝으로 정말 영부인이 되신다면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을 하실 예정이신지 그 나름대로 밑그림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해왔듯이요. 네. 일단 그 남편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건강을 찾고 그렇게 국정이나 자기가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조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친인척 문제라든지 이런 게 참 많이 있으니까 그건 제가 여지껏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다음 만약에 제가 그런 위치에 간다면
지금 기존 여러 우리 여성분들이 하고 있는 그 단체나 이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많고 또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전문가들도 참 많으시고 연구하시는 학자님들도 많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이 저에게 그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제가 기꺼이 응해서 그 동참해서 도울 거고 나름대로 제가 또 생각하는 게 있다면 저분처럼 저렇게 외국으로 입양돼 나가는 아이들은 우리 가정에서 키우자고 그런 캠페인 운동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예, 한 시간 동안 뭐 딱히 정치인의 아내 이전에 한 가정의 아내로 어머니로서 이런저런 모습들을 함께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눈물에서 두 분의 부부의 네. 부부 사랑 이런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 내일 아침마당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부인인 강지연 여사님을 초청을 합니다. 내일 아침도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